안녕하세요. 이태승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단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월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월장 가시를 하려면 정단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월장은 태양궁, 정단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태양궁이 어딘가, 즉 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궁을 정단하는 그 시간에 월장가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지반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월장 못지않게 이 시간도 사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월장하고 일단 정시가 정확해야지 천지반도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제가 자시부터 시작해서 해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시부터 해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옛날에는 자시부터 해시까지 해서 12시즌으로 해서 그 시즌의 개념을 사용했죠. 그래서 자시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 20시부터 01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서 동경 135도 기준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그 127도 되잖아요. 127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 8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정해 주니까 그 23시가 아니고 23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동경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일본의 어떤 도쿄, 그 수도 동경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여기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쪽 경도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동쪽 경도. 그래서 동경 135도는 일본의 나고야 부근을 지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지 명리학에서는 자시부터 해시까지 2시간 단위로 이렇게 24시간을 배정을 해놨는데 우리 유김에서는 이 시간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김은 월장가시라는 그 정단 시간이 실질적으로 일중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중 시간이라고 하면 해가 그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을 말이에요. 일중 시간. 그래서 해가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 그 1년 12달 해가 한가운데 떠 있는 시간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중 시간이 매일같이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김에서는 일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중 시간은 해가 가운데 떠 있는 시간이니까 만약 해가 12시 30분에 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주하고 똑같이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 이게 5시가 되겠죠. 5시 12시 30분을 일중시간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1시간씩을 합치면 이게 5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중시간이 12시 20분이다. 그러면 5시는 11시 20분부터 13시 30분까지가 5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기묘에서 쓰는 이 시간은 사주에서 쓰는 시간하고는 다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서울하고 부산, 인천, 강주, 원주, 강릉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없어요. 그냥 뭐 1분에서 한 4분 이 정도 차이인데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점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날의 일정 시간을 아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여기 지금 제가 일출일무 이렇게 써놨죠. 요즘 그 스마트폰 보면 그 시간이 다 표시가 돼 있죠. 그 시간 버튼 누르면 그 자세하게 이제 기상하고 일출일무 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그게 안 나오신 분들은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일출 시간하고 일몰 시간이 나오면 딱 그 가운데 시간 그 더하기 빼기 해보면 나오겠죠. 일중 시간하고 이 두 사이에 딱 가운데 이 가운데 시간이 일중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계절이 바뀐다거나 또는 서울하고 부산이거나
인천하고 강릉이거나 이러면 차이가 좀 나겠죠. 한 3, 4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점치는 사람이 부산에서 있는데 서울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또는 점치는 사람이 인천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거는 점을 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 6인점을 쳐서 상담에 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관 사장님을 기준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학관 사장님이 인천에 있으면 인천을 기준으로 하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을 기준으로 하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서울로 전화했다. 밤 시간에. 그러면 미국은 낮 시간이고 서울은 밤 시간이잖아요.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항상 점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 핸드폰에서 일출일몰 시간 찾아가지고 딱 그 가운데 시간이 어딘지 찾아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공부할 때는 이 가운데 시간 이 더하기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계산하는 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딱 일중 시간이 나오면 이 일중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쪽으로 1시간씩 하면 5시가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넓혀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시 20분이다. 그랬으니까 자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그러면 거기도 00시 20분이 기준이 되니까 자시가 당연히 11시 20분부터 이렇게 해서 01시 30분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자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중시간만 정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에서 조금씩 다 수정하면 돼요. 여기를 지금 30에서 20으로 바꾼 거죠. 여기도 여기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20. 그래서 여기도 20으로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12시 40분이 일중시 시간이다. 그러면 축시가 1시 40분부터 시작해서 3시 40분까지 되겠죠. 이렇게 뒷수장을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을 바뀐다고 해서 뭐 일중 시간이 1시간 이상 달라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중 시간 딱 구해서 그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시간 그 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정단 시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단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정단 시간은 어떤 걸 정단 시간으로 하느냐? 손님이 그 정해진 이 2시간,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사이에 오면 그냥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손님이 만약에 한 분이 11시 40분에 찾아오고 또 한 분이 12시 40분에 찾아왔다. 그러면 정해진 오시에 두 분이 온 거죠. 그래서 유기묘에서는 이제 차객법이라는 걸 씁니다. 차객법. 그래서 이 차객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5시에 왔다. 그러면 5시는 양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를 포함해서 오미, 신, 유. 5에서 시작해서 오미, 신, 유 하면 4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전사회라고 하는데, 이 다음 손님은 5시에 오더라도 우리가 유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손님이 미시에 왔다. 미시에. 그러면 미는 음이잖아요. 그러면 음의 육이 해서 음을 포함해서 뒤쪽으로 6칸을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뒤로 6칸을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미를 포함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인시가 되겠죠. 미시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미시에 한 분이 더 찾아온다. 그럼 그 다음 손님은 인시예요. 인시로 해서 그 월장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걸 차객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인시에 손님이 왔는데 미시에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세 번째 손님이 또 왔다. 그러면 이는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이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사시를 적용합니다. 사시. 그러니까 양 지지였을 때는 앞으로 4칸 가고 지지였을 때는 뒤로 6칸 간다. 그래서 6칸 가서 2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앞으로 4칸 가서 6가 되고, 이거를 양전 사이 음의 6이다.
양은 앞으로 4칸 가고 음은 뒤로 6칸 간다. 이게 차액법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헷갈리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많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 차객법이 뭔가 미심쩍어서 나는 별로 쓰고 싶지 않다 이러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O씨에 손님이 한 분이 왔죠. 그 다음에 또 손님이 한 분이 왔어요. 그러면 차객법에서 U씨를 쓰기가 싫다. 그런 분들은 뽑기를 하세요. 뽑기. 그 큰 컵 있죠. 컵이라고 하면 뭐하고 도자기처럼 된 큰 거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대나무 깎은 거 12개를 집어넣어요. 12개.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축, 인묘 해서 쭉 12시즌을 써놓고 손님 보고 뽑으라면 돼요. 그래서 손님이 만약에 이 자를 뽑았다. 그러면 이 손님은 자시를 적용하면 돼요. 제가 처음에다 써봤던 방법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차기법이 왠지 조금 과학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미심쩍어서 이 뽑기를 했어요. 뽑기를 했는데 이 시간을 뽑는 것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객법으로 하든 시간을 뽑기를 하든 어느 걸 하든 그 사람 운세는 다 그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이 좋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운이 좋을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운이 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계획지 마시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번 저처럼 차액법으로 해보고 이걸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둘 다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전화로 누가 상담을 갑자기 전화를 했다. 그 경우에 이 뽑기로 하잖아요. 시간을.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정실법으로 해도 되는데 뽑기로도 정확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어느 것으로 하나 다 정확하구나.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객법이 조금 미심쩍은 분들은 한번 이것도 해보시고요. 근데 차객법의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김은 손님한테 어떤 거를 표현하지 않고 손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정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뭐 시간을 뽑게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조금 유김의 본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정확하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갑자기 5명이 동시에 들어와 버렸다. 5시에. 그럼 손님이 5명이 동시에 들어오면 차기급을 해도 왔다 갔다 헷갈리잖아요. 손님 앞에 두고 시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왔다 갔다 하면 폼도 안 나고, 그 경우에는 손님한테 그 숫자를 하나씩 부르라고 해서 선택하게 해서 해도 돼요. 아까처럼 12명한테 각자 뽑기를 시키면 문제는 먼저 뽑은 사람은 12개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니까 점이 적중할 확률이 있지만, 마지막에 뽑은 사람은 개수가 확 준 상태에서 한 개를 뽑잖아요. 그럼 애매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뽑고 다시 섞고 나서 또 뽑고 이렇게 5번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손님들한테 숫자 하나를 적어내라고 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1이면 자시, 2면 축시 이렇게 나눠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손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뽑아도 안 된다. 이 점이기 때문에 점은 우연한 시간이 나와야지 내가 의도해서 이 시간이 좋을 것 같아서 뽑았다 절대 안 됩니다.